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양산에서 혁신과 통합을 합류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 제안서를 제가 드렸어요. 2012년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죽겠어요. 이 상태대로 어떻게 선거를 이기냐 이거예요. 야당이 5개죠. 거기다가 민주당이 있고 한나라당이 있는데 이 중간에 광범위하게 무당파가 있습니다. 40%예요. 이 무당파가. 근데 이 무당파는 여러 종류예요. 하나는 정말 모르는 사람. 정치를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정치가 내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지만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 세 번째는 주 20, 30대에 형성된 건데 민주정부 10년을 만끽했고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 어르신보다 훨씬 풍요로웠잖아요. 지금 물론 어렵긴 하지. 어렵더라도 일단 굶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어른 세대보다 훨씬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20, 30대. 이분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어서 어느 정당에도 가입을 안 해요. 지지도 안 하고. 이분들을 둔 채는 정권 교체가 안 된다. 어떻게 민주진영과 이 무당파 중에서 적극적인 시민들을 한데 묶어낼 것이냐. 이걸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의 민주당에다가 이 젊은이들은 인터넷에서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노는 이 젊은이들을 묶자. 민주당하고. 그게 민주통합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당 선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과 오프를 결합한 네트워크형 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만들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참 좋은 운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자신은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운동을 진행하면서 제가 여기 군산에 은파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12월 24일 날 거길 갔는데요. 눈보라가 엄청 친 거예요. 인터넷에서 생중계를 했거든요. 제가 회원 가입받고 막 거리에서 연설하는 내용을. 눈사람이 됐어요. 눈사람이 된 거를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네 인터넷에. 그걸 본 거예요. 너는 뭔 죄를 져서 이러고 있냐. 거의 혁신과 통합 되기 직전에 양산 집에 찾아갔습니다. 밤 10시에. 가서 봉화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 이제 당신이 풀을 뽑아야 될 거 아니냐. 그가 남긴 운명이 뭐냐. 왜 김대중 대통령이 내 몸에 반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셨겠냐. 노무현이 왜 죽었는지를 몸으로 너무나 아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내 몸에 반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이 운명을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경제정책 방향 전환, 복지정책, 남북관계, 이 민주정부 10년, 물론 문재인은 참여정부 5년만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연구하면 다 김대중 대통령이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연구해놓은 거. 그걸 변화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 그 정책 5년 동안의 정책 입안 과정을 바로 옆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책에는 9대1 정책도 있어요. 국민이 90% 지지하는 정책도 있지만 51대 49도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같은 거, 한미 FTA 같은 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장단점을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재평가이면서 동시에 70년대부터 40년 민주진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의 의미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민주통합당의 보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민주통합당에서 뽑은 국민 100만 명이 모여서 뽑은 후보예요. 민주정부 10년의 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현이 형이 전화를 했어. 야, 한번 와서 얘기하라. 아니, 다 찍으실 거 아니에요. 민주진영에 단일 후보 나오면 찍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와야 돼요? 차라리 부산 대구에서 다니면서 남북관계를 얘기하는 게 훨씬 득표력이 좋아요. 왜 갈게요? 그랬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론조사를 보면. 아니 어떻게 단일 후보로서 문재인이 밀리냐고 호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있는데 민주당이 살아온 역사가 있고 민주정부 10년의 정책이 있고 그거를 지금 재평가받는 이 국면에서 우리가 100만 이상이 모여서 뽑은 후보가 어떻게 호남에서 지지율도가 낮을 수 있냐 이거예요. 기가 막혀 죽겠어 진짜. 헛산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의 큰데 이제 거리에 나와서 합니다. 뭐 중앙당에서 왔다 갔다 먼저 후보 옆에서 사진 찍어봐 재미도 하나도 없고 국민을 만나야지. 국민께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냐. 이 대선이 무슨 의미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게 다니는데 말을 못해요. 거리에서는. 우선 새누리당이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 후보 이름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막 답답해 미치겠는데 지금 여기 와서 마음껏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말 아까 이제 정당 혁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온과 오프가 결합되는 정당을 만들어보자. 이게 지금 우리가 시민 캠프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 시민 캠프인데 이게 사실은 마음이 좀 찝찝한 분들이 계신 거 알아요. 아까 이제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서운함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오해입니다. 근데 굳이 다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근데 또 한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있는지 압니다.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87년부터 이 지역은 집권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당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출마만 하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운영 방식이 특히 호남에서 패권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싫으시죠? 저것들 만날 지들끼리 헤쳐먹죠. 광역위원, 기초위원 언제 공천 줍니까? 유능한 사람들? 지구당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들 주죠. 이게 무슨 놈의 민주주의냐? 이런 마음이 드시죠. 민주당 경고하고 싶으시죠. 그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압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얘기하는 온과 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도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린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정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예요. 정당을 이렇게 바꾸자. 그 얘기인즉슨 뭐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노는 이 젊은이들과 이거를 기존 정당에 탑재하게 되면 국민들께 공천권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 총선 공천이 잘못됐죠. 그랬지만 무지하게 발전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뭐냐면 80개 이상 100% 모바일 국민 경선을 했습니다. 지난 4년 전에 민주당 공천 그렇게 안 했거든요. 여론조사로 했지.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린 거예요. 이번에. 그랬는데 참여 국민의 선거인단 참여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시민 네트워크는 뭐냐? 꼭 굳이 민주통합당이 싫으시면 입당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민 캠프는 앞으로 이 인터넷의 한 모임체 이걸로 발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만 가입해 주셔도 앞으로 민주통합당의 의사결정구조,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공직 후보를 공천할 때 투표 자격을 부여할 것이다. 그게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제안을 했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87년 이후 호남에서 잘못해온 부분, 패권적으로 시민에게 불만족을 드린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께서 이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화된 정당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그 두 분의 단일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제안도 많이 합니다.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안철수 교수께서 우선 정책이 우선이다. 그래서 11월 10일까지는 정책을 만들고 11일부터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그럼 2주밖에 안 남아요. 단일화하는 시간이. 근데 안철수 교수께서 뭐라고 그랬냐.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자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당연히 국민 참여 경선을 해야 되죠. 그런데 국민 참여 경선을 할 시간이 부족해요. 아슬아슬하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11일, 12일 한 이틀 동안에 방법을 딱 합의하고 13일부터 한 5일 동안 선거인단 등록을 받고 그 5일 받는 동안에 토론을 하고 TV에서 그리고 다 마감한 다음에 전국에서 한 이틀 또는 3일 동안 모바일 투표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긴 있으나 굉장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본인이 얘기한 국민 참여형 이것에 모순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지금 무소속 대통령론이냐 뭐 정당 입당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안을 얘기했잖아요. 이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그래서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민주통합당 의원이 나오게.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목숨 걸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 물론 한나라당이 응해주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안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이 창당될 때 합의된 방향이 있는데 그걸 아직 미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라는 그 구성, 구도, 설계도를 양 후보가 완벽하게 합의하고 그 상태에서 단일화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되시면 당연히 뭐 출마하시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되시면 이 진화될 정당의 당적으로 출마한다. 이러면 무소속 대통령론 뭐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단일화 저는 이 생각을 2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정당 혁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시기별로 계속 제안을 드려왔어요. 양 후보한테. 안 후보가 안 들어. 미치겠습니다. 거기다가 정치혁신 방안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중앙당 없애자. 정당 보조금 줄이자. 국회의원 수 200명으로 줄이자. 이거는 근데 우리 고맙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께. 박근혜 대세론을 깨줬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젊은 층에 있는 이 무당파들과 함께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참 싫은 소리 하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됩니다. 단일화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 12년 선거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 이 법통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만든 후보 꼭 단일 후보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 당선까지 가는 거니까 힘을 열심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